바이든 아저씨가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아직도 내전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2, 3년 전부터 철군한다 그러더니 바이든이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 해서 아프간 철군을 공식 발표했는데 참고로 아프가니스탄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헷갈리죠. 여기가 사우디고 여기가 인도고 여기가 중국이죠. 여기 있어요. 그 위치를 보면은 뭔가 쎄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내륙에 있거든요. 좀 이따 나오지만 요 위와 요 아래가 여기는 이제 이란 사우디 그쪽이고 이쪽은 중국이니까 여기서 뭔가 내려오려면 뭔가 중간에 이렇게 크로스해서 딱 껴있는 뭔가 위치가 애매한 그런 위치에 딱 껴있는데 자, 저 얘기를 들으려면 옛날에 요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드릴 텐데 과거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러시아 제국이 시베리아 정벌기 17에서 18세기에 비어있는 땅 혼자 다 먹는 시기가 있었다. 우린 이것만 지난번에 들었죠.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위에를 다 먹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른 나라가 다 먹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당연히 영국이죠. 대영제국. 여기를 다 먹고 있었거든요. 위는 러시아가 다 먹고 있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러시아 입장에서 위를 싹 먹고 자 좋다 이제 아래로 좀 가볼까 했는데 문제는 영국이 싹 먹었거든요. 여기 미국, 여기 뭐 인도, 여기 호주, 여기도 내꺼, 여기도 내꺼, 여기도 내꺼 내려오지 말라는 거지. 딱 막고 있으니까 1800년대 그때 당시에 러시아 제국은 어떻게든 내려가려고 그러고 아래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죠. 주로 영국인데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나눠먹기 전쟁이 펼쳐지죠. 아래 위에서 계속 내려오려는 자와 막는 자가 싸우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세계 역사를 바꾼 가장 큰 게임이라고 불리는 그레이트 게임. 내려오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시베리아에 있으란 거죠. 어디 니들이 자꾸 아래는 내 건데 여기 내 거, 인도 내 거, 아프리카는 안 그래도 지들끼리 나눠 먹고 있으니까 다 내 건데 어디를 내려오냐고. 이게 두 개가 부딪히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게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르죠. 이 그레이트 게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미쳤죠. 왜냐면은 보면은 러시아가 위를 차지했는데 가운데서만 내려오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내려오려고 했거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뭘 해볼까 하고 러시아가 찝적대던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어딘가 있죠. 무슨 고종 황제가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대사관에 들어갔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영국은 저 멀리서 러시아가 땅 있다고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일본하고 손을 잡죠. 일본하고 손을 잡아서 일본을 메이지 유신 근대화시켜서 여기서 나 대신에 러시아하고 싸워라.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영국하고 영일 동맹을 맺은 다음에 러시아하고 싸우죠. 러일 전쟁을 펼치고 영국은 우리나라 여기까지 와서 거문도에 와서 러시아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감시하던지 그런 일이 펼쳐지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극동 우리나라 쪽 문제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서쪽은 유럽이거든요. 유럽은 뭐 나갈 게 없잖아. 어떻게 나갈 거야 이거. 이쪽은 뭐 독일, 프랑스, 뭐 영국 뭐 온갖 애들이 있으니까 이쪽은 나가기 힘드니까 얘들이 처음에 나가기로 마음먹은 게 중앙아시아입니다. 여기로 내려가자. 여기는 어렵다. 여기 콜 내려옵니다. 실제로 1853년에 내려오죠. 내려와서 여기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여기 아래가 영국과 오스만이 있다가 어딜 내려오냐고 가서 머리를 부딪혀갖고 그게 크림 전쟁이 펼쳐지죠. 러시아는 이때까지 제가 역사를 보면서 이거 좀 읽어봤는데 그 네이버 그 역사 거기 가서 읽어봤는데 러시아는 자기들이 이길 걸로 생각을 했다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 쓴 거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야 이거 영국 프랑스인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라고 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이겨왔고 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될 줄 알았는데 여기가 막혀버렸어요. 크림 전쟁에서 막혔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기 막히고 갈 길은 안 되겠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좀 만만하죠. 청나라가 있어요. 당시 청나라가 만만하기 때문에 야 여기는 안 될 것 같고 일로 뚫고 내려옵니다. 청나라는 물론 러시아하고 붙었다가 연전연패하죠. 연전연패하니까 청나라가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자기 동맹국에 SOS를 보냅니다. 가장 잘 싸우는 활해민족 그게 좋습니다. 조선이 출병을 하죠. 여기서 조선이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을 막고자 어디 그 크림에서 발린 주제에 우리 쪽으로 뚫으려고 그래? 해서 우리 조선 그 총기병을 들은 조상님들이 출병을 하죠. 이렇게 출병을 해서 여기 어디에서 러시아하고 전투를 하죠. 실제 전쟁을 하고 러시아를 뭐 격퇴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겼다 그래요. 근데 그 읽어보니까 조선은 청나라 때문에 가긴 갔는데 야 이거 왜 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1차, 2차 나선 정벌 이거 나선이죠. 나선 정벌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의 오른쪽에 내려오려는 걸 이렇게 냅다 후려친 이런 기억이 있는데 냅다 후려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청나라가 그때만 해도 영국, 프랑스에 이미 헬렐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하고 이렇게 영토 조약을 맺어요. 여기까지만 줄게. 더 이상 내려오지 마. 이게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그러는데 요 위치를 보면 저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대충 이렇게 이 위 러시아, 이 아래 중국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지도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중국은 이렇게 돼 있잖아. 한마디로 여기를 조금 있다 뺏겨요.
청나라가 힘이 약하니까 조금 이따 뺏기는데, 왜냐면 이때 영국 프랑스한테 이미 줘 터지고 뭐 아편 전쟁으로 뭐 베이징 함락되고 나라가 망한다는 둥 뭐 무슨 뭐 잠자는 용이라는 둥 뭐 이러면서 거의 뭐 가고 있었기 때문에 1850년대에서 60년대 저 붉은색 뺏기고요. 조금 있다가 베이징 날아갈 때 요 파란색도 뺏겨서 중국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이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국은 동해로 못 나가죠. 못 나간다 그러면 애매하긴 한데 여기 뭐가 있긴 한데 이게 여기가 그 뭐 하여튼 뭐 제대로는 못 나갑니다. 제대로 여기가 다 중국 거였거든요. 원래 다 중국 거였는데 저 때 뺏기면서 게다가 여기가 뺏기니까 나중에 일본하고 이제 러시아가 문제까지 되는데, 자 쟤네들이 저렇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내려오니까 이 그레이트 게임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올 것 같잖아. 이게 풍선처럼 왼쪽은 맞고 가운데 오는 것도 크림에서 냅다 때려서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두더지 게임도 아니고 이번에 일로 내려와서 여기를 먹으니까 찝쩍찝쩍 돼요. 와서 뭐 조선에 뭐 뭘 세우고 아관 파천이라는 둥 뭐 이러면서 러시아가 힘을 하려고 그러니까 영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을 사용해서 얘를 때리죠. 메이지 유신시킨 다음에 영일 동맹을 맺고 나 대신에 싸우지 해서 실제로 싸우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되도 않는 이런 게 영국이 와도 이길지 말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일본이 와서 자기랑 하니까 냅다 싸웠다가 지죠. 여기서 졌죠. 여기서 지면서 뭐 그레이트 게임이고 나발이고 여기가 막힙니다. 역시 거기도 막혔다. 이게 될 뻔하다가 막혔어. 여기서 지네. 이거를 지기 때문에 거기서 막혔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걸 보면 여기서도 치고 저기서도 치고 남는 게 여기 남았죠. 여기 크림에서 졌고요. 여기서도 일본한테 두들겨 맞고 졌죠. 여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길로 이제 내려오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 아까 제가 처음에 나왔던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는 오스만 제국 과거에, 지금 뭐 이란 사우디 그러죠. 여기 오스만 제국. 그리고 여기는 영국 입장에서는 절대 뺏길 수 없는 인도. 옛날에 파키스탄까지 자기 거였죠. 여긴 영국. 이렇게 돼 있어. 중국, 오스만, 그리고 영국. 근데 얘는 내려오려고 그래.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 되도 않는 애가 자꾸 또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여기를 막고 싶어. 베리어로 막고 싶겠죠. 이렇게 못 내려오게 이렇게 단단하게 막고 싶은데, 이쪽은 뭐 오스만이니까 괜찮고 이쪽은 중국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거기를 방파제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갖고 1839년에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인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사실은 뭐 별게 없는 산악지방이잖아. 이게 뭐가 나겠어. 인도 따뜻하게 갖고 있는데 여기를 뭔가 이 벙커로 만들려고 벙커 짓기 시작하는 거지. SCV 보내서 벙커 짓기 시작하니까 저 벙커 지으려고 아프리카에 쳐들어갔을 때 사실상 무혈 입성을 했다 그러고, SCV가 와서 벙커 짓고 있으니까 위에서 질럿들이 내려와서 러시아가 방어를 시도하는데, 이쪽이 아프가니스탄이 딱 위치만 봐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산악지형이잖아요. 겨울이 그렇게 춥다 그럽니다. 러시아가 겨울 폭풍에 당해서 못 내려왔다. 러시아도 시베리아에서 좀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벙커를 짓는 성공을 해요. 영국이 벙커를 졌는데, 문제는 여기서 약간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영국이 저 아프가니스탄에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워낙에 식민 지배를 하니까 약탈을 하고 폭정을 하고 그러다가 아프간 부족이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키니까 영국이 수세에 몰려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벙커 지으려고 보낸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예가 아니었어요. SCV 포함해서 병력수가 적었기 때문에 밀렸어. 그래서 철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프간 사람들이 쉽게 안 보내줬죠. 자기네들을 그렇게 학대했던 애들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걸 쉽게 안 보내주고, 저 추운 겨울날 영국이 대규모 철수 작전을 하는데 아프간 군대가 끝까지 따라가서 사륙을 벌였다. 이게 유명해요. 그래서 역사에 남을 사륙이 펼쳐지는데, 후퇴 일주일 만에 16,500명이 후퇴를 시작했는데 단 한 명이 살았다. 야 진짜 한 명 빼고 다 죽었나? 뭐 읽으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원 사망.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는 훨씬 더 큰 사건이 많았지만 식민지 역사상 최악의 후퇴 작전이라고 부르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사망을 했는데, 저 후퇴 작전에서 나중에 다시 보냈죠. 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고 해서 다시 보내서 결국 여기를 어떤 회색으로 만들어서 러시아하고 영국에 내려오려는 것을 막는 어떤 그런 방파제로 삼는데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지들이 여기를 선정을 하니까 여기 국경을 자기들이 정하죠. 마치 우리나라 38선 정하듯이 자기들이 뭘 갖고 국경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듀랜드 라인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이런 라인을 짓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나누자고 할 때는, 아니 이 나라 입장도 들어보고 이 나라 입장도 들어보고 민족이 어떻게 돼 있고 종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들 편하자고 나눴어요. 진짜 지들 편하자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도를 잘 보면 뭔가 이상하죠. 아프가니스탄 지도가. 아니 무슨 나라 지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입니까 이게? 야 무슨 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 주려면 이렇게 주든가. 여기 돼 있어요 여기. 이게 왜 생겼냐? 이 지들끼리 정해서 그래. 원래는 아프가니스탄이란 데가 어떤 땅이냐면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얘네 입장에서,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 그냥 이런 모습이에요. 대충 이런 모습이야. 근데 영국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죠. 왜냐? 여기는 중국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야 그러면 니들 땅이 이러면 틈이 있잖아. 내려오면 어떡해? 러시아하고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 가뜩이나 이 벙커 하려고. 그 서플라이로 막아놨는데 틈이 있으면 저글링 들어오니까 여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아니 근데 그걸 쥐들이 요새를 짓던가 해서 막지, 남의 나라 땅을 야 세상에 요렇게 자르는 게 어딨어. 실제로 합니다. 여기 이름도 있어요. 이름도 요렇게 잘라놨어. 내려오는 거 여기서 막겠다고 서플라이로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 회랑 이름을 와칸 회랑이라고 합니다. 길이는 350km고요. 혹은 한 13km에서 65km. 요거 막겠다고. 딱 보면은 지역만 보더라도 주변이 엄청나게 요즘에 이슈인 지역인 거 알 수 있어요. 카슈미르, 불란, 뭐 내전 어디서 들어봤죠? 파키스탄, 카불, 무슨 뭐 총 쏘는 게임만 하면 나오는 그 카불. 뭔가 테러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나는 게,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나누니까. 게다가 여기만 인위적으로 나눴냐? 아프가니스탄 땅을 지들 마음대로 나눴어요. 옛날 아프가니스탄 민족 입장에서, 그 민족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얘들이 무슨 라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눴어. 그리고 여기를 파키스탄에 줬네. 왜냐면은 그 옛날에는 파키스탄도 자기 거였으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 거였으니까 벙커 넓게 하기 싫은 거죠. 서플라이를 너무 넓게 배치하면 이 땅 다 못 쓰잖아. 이렇게 서플라이 배치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서플라이를 얇게 배치했어. 벙커를 얇게 배치하고 뒷땅은 뭐 내가 쓰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가니까, 아니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갑자기 민족이 나뉘었어. 여기 땅 갑자기 나라가 나뉜 거죠. 반으로 쫙 나뉘어갖고, 게다가 위에는 뭐 주긴 줬는데 뭐 이런 대도 않는 회랑 하나 줘놓고, 자기네 땅은 여기는 내거, 앞에 니네는 방파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파스툰족이라고 합니다. 조기 인구가 나뉘면서 나라가 이상해졌죠. 그게 아까 말한 듀랜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저 라인을 설정하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펼쳐집니다. 일단 영국이 나중에 물러간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무효 선언을 하죠. 장난치냐고, 니들이 우리나라 반해갖고 여기다 선 긋은 게 말이 되냐,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러시아, 소련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공산화가 됩니다. 들락말랑하죠. 들락말랑하니까 유명하게 1979년에 드디어 참고 참았던 소련이 내려와요. 아프가니스탄을 홀랑 먹겠다고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소련이 늪에 빠지죠. 대대적인 침공을 하는데, 늪에 빠지는 이유는 이 아래가 그 아프가니스탄 지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총 하나 들고 이제 여기를 점령하러 가야 돼요. 몸으로. 탱크 같은 거 타고 뭐 이렇게 자 끌고 뒤에 박격포 메고 건너갈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아프가니스탄 지역인데, 대대적인 침공까지는 좋았는데 유럽에서 싸우는 거와 다르게 이게 산악전이야. 산악전. 보통 산악이 아니죠. 우리나라 산은 뒷산 같은 곳이니까. 산악 지역이니까 늪에 빠지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탱크 있죠. 적은 여기 있거든요. 적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쟤들 이름도 있어. 산악 게릴라전을 워낙 하니까 쟤네들 이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무자헤딘이라고 그러죠. 무자헤딘. 여기 어딘가에 무자헤딘이 있어요. 탱크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산악형 게릴라 전투를 하니까 뭐 비행기로 폭격을 하려고 그래도 여기 뭐 평평해야 뭐 한전 폭격이라고 되지. 이거는, 게다가 소련이 저렇게 늪에 빠지니까 좋아하던 나라가 있었죠. 어머나 세상에. 쟤네 간다. 쟤네 간다. 야 쟤네 뛰어들었다. 야 쟤네 한 발 빠졌어. 저기 돈 엄청 쓰겠네. 소련 휘청거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죠. 무기 밀어주고, 야 무자헤딘이라 그랬는데 잘해봐. 잘해봐. 자 계속 숨어. 괜찮아. 나오지마. 나오지마. 뭘 나오려고 그래. 계속 게릴라만 하고 가끔 총만 쏘고. 얘네 가고 있어요. 지금 양말 빠졌거든요. 신나서 열심히 밀죠. 무기 밀고 막 밀고 하니까 소련은 결국에는 헬랭헬랭 하다가 패배했죠. 무자헤딘이란 말이 아프가니스탄 반군 게릴라인데, 우리는 이 어려움을 영화로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들의 영화 그 람보3에 우리 람보 아저씨가 소련군하고 싸우는데, 그 산악에서 요런 헬기 타고 오죠. 뚜뚜뚜뚜 하고 람보 형은 말 타고 헬기하고 싸우는 놀라운 영화예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말을 타고 총으로 헬기하고 싸우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 CG였나? 직접 들이도 박죠. 이게 람보3고요. 결국에는 1989년 10년간의 전쟁 끝에 소련이 떠나죠. 늪에 빠졌다. 근데 문제는 소련이 떠난 것까진 좋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파슈툰족이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게다가 소련이 들어오면서 공산주의가 생겼고, 아래는 파키스탄이에요. 이슬람 종교가 올라와. 이슬람 종교가 올라오고 공산주의가 생겼는데, 미국과 중국이 거기다 무기를 넣어줬어. 엄청나게 넣어줬거든요. 게다가 얘네가 싸움을 하도 해야 되니까 게릴라에 익숙해졌어. 그래갖고 나온 게 이슬람 원리주의 탈레반이 탄생을 했어. 여기서 나와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탄생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절반 이상을 탈레반이 장악을 해요. 지금도 장악을 했죠. 얘네들한테 뭐 듀랜드 라인 그런 거 없죠. 자기들이 뭐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뭐 가운데 그은 게 듀랜드 라인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탈레반이 활동을 하니까, 탈레반이라 그러면 잘 모르실까봐 이거 이 석굴 날린 아저씨들,
바미안 석굴 이거 불교 뭐라고 이거 날려버렸죠. 반달리즘의 극한을 보여줬던 이거 폭파시켜갖고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어진 이 문화재를 날린 애들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저기서만 박혀있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2001년에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이 도망을 쳐요. 탈레반의 도움을 받아서 아프가니스탄에 은닉하죠. 아프가니스탄의 이 산악 어딘가에 나는 숨겠다. 찾아봐라. 찾을 테면. 이렇게 하고 저 테러를 저지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도망을 가요. 미국이 분노했죠.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미국은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자국민 3,000명이 죽었거든요. 뉴욕에서 9.11 테러 나서 비행기 몇 대가 떨어지면서 자기들 빌딩이 무너졌어. 이거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분노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진짜 분노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감히 누구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갈 때. 한마디 했다가는 나라가 없어질 위험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미국이 어디 쳐들어간다 그러면 중국도 뭐라고 하고 유럽연합도 뭐라고 하고 소련도 뭐라고 할 텐데 그때는 감히 찍소리도 못했어요. 쳐들어간다 해도 아무도 뭐 인권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다니까. 미국이 저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가려고 가서 보니까 여기입니다. 파키스탄이 있네? 항공모함이죠? 아프가니스탄 내륙 지역이에요. 못 들어가잖아. 파키스탄 대기래. 야, 길 비겨. 비겨. 우리 들어가니까 비켜라. 근데 파키스탄 참고로 탈레반하고 이슬람이잖아요. 약간 호용호제해. 그래서 안 비기려고 그랬어. 실제로. 안 비기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파키스탄에 한 그 말이 진짜로 유명합니다. 네가 만약에 길을 비키지 않으면 실제로 한 말이에요.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싫어합니다. 싫어. 미국 국무 차관보가 파키스탄 정보국장에 전화를 해서 길 비겨. NO! 그러니까 비키지 않으면 폭격이 갈 거고 너희는 석기 시대가 될 거다. 파키스탄이 이 말을 듣고 아야 비기기 싫은데 석기 시대냐 비기냐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9.11 테러를 당한 직후거든요. 얘네가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이성으로 대화할 상대가 아니야. 이미 이성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적 분노에다가 이 분노를 어딘가에 쏟아 부어야겠는데 파키스탄 니들이 대신 샌드백이 될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노 하려다가 석기시대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죠. 진짜 석기시대가 될 수 있다. 파키스탄 대통령이 나중에 한 말입니다. 매우 무례한 발언이었지만 빌려줬다. 대통령이 나중에 했어요. 정말 무례했지만 석기시대가 될 수는 없잖아.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한 1000년 전으로 돌아가 회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우 하다가 빌려줍니다. 이렇게 열어줍니다. I'm sorry 하고 열어줘요. I'm sorry. Our friend America 이러면서 문 열어주고 활짝 열어줍니다. 활짝. 열어줘야지. 이거는 그때 눈이 뒤집혔기 때문에 2001년 10월 드디어 분노에 찬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여기 뭐 폭격했죠. 엄청나게 폭격하고 날려갔고 실제로 뭐 비행기가 먼저 갔으니까 우리가 이라크전에서 봤듯이 폭격을 짜자자자작 해서 애들 날린 다음에 개전 2개월 만에 승리를 선언을 하는데 자 그리고 승리를 2001년에 했잖아요. 문제는 이 빈라덴이 안 잡혀. 기억나시죠 형님들? 빈라덴이 안 잡혀서 찾고 찾다가 결국에는 10년을 숨어 다니던 오사마 빈라덴이 2011년 5월에 작전명 넵튠 스피어라는 작전으로 사살이 되죠. 유명한 사진이죠. 정말 유명한 사진. 여기 찌그러져 있는 게 당시 대통령. 대통령이 저렇게 찌그러져 있기 쉽지 않은데 이게 유명했어요. 대통령은 찌그러져 있고 가운데 오더 내리는 건 이제 실무 군장 장군 실무 장군 그 작전팀의 대장이겠죠. 여기는 지금 대통령인 부통령 그때는 바이든 부통령 대통령 부통령이었으니까 여기 있고 여기가 힐러리 국무장관 당시에 게이츠 국방장관 여기가 지금 국무장관 그때는 이제 짬이 안 돼서 여기는 뭐 FBI 뭐 CIA 뭐 이런 국장들이 있는 거고 짬이 안 돼서 뒤에서 이렇게 머리만 내밀고 이렇게 보는 요 분이 이제 지금 국무장관입니다. 당신은 이제 막내기 때문에 들어온 것도 영광이죠. 이 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막내로 이렇게 형 좀 비겨봐요 하고 뒤에서 자 그래갖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는데 미국이 문제는 그 정도로 미국의 분노가 안 풀렸죠. 그래갖고 2년 뒤에 이라크 전쟁을 펼쳐서 무슨 뭐 사막의 폭풍 그러면서 이라크를 날려버리고 사담 후세인까지 이때 제거가 되는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문제는 아프간을 점령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사마 빈라덴도 죽였어. 그래서 미국이 나오려니까 나라를 개판 만들었거든. 탈레반 아직 있죠? 그냥 나오려니까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와서 휘젓고 가는 거잖아.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싸우면 이기지. 싸우면 비행기 날아가서 몇 대 때리면 죽는데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 수립이 안 돼. 걔네들끼리 힘 합쳐서 누군가가 국가 지도자가 되고 야 미국인이 가서 국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잖아. 자기들끼리 해서 뭐 당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얘들은 뭐 한 50% 이상은 탈레반이고 나머지는 사내에 있고 나머지는 공산주의고 나머지는 또 뭐 하니까 뭐가 안 돼요. 아무리 여기다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뭘 하려도 되지가 않죠. 이게 승자 없는 전쟁에다 계속 게릴라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부터 야 이거 안 되겠다. 저거는 수렁이다. 우리가 소련 빠졌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나였죠.
알고 보니 나였어. 이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적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질질질질 끌리는 거. 20년이 끌렸어. 20년.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탈레반은 탈레반대로 있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사실상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 되겠다. 끝없는 전쟁을 끝나겠다.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미안하다. I'm sorry. 형은 모르겠어.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 아프간 철군을 공식 발표하니까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선 얘들이 뭐 들어와서 휘적 그냥 가는 거냐. 게다가 이 결정을 가장 연례문서 반대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말이야. 자식들아. 거기 들어가서 휘적기만 하고 테러 없애지도 못하고 민주주의국가 설립도 못하고 차라리 공산주의국가를 세우던지 자식들아. 거기서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나라 중국입니다. 가장을 열을 내고 있어요. 어디가? 야 테러 해결해야 자식들아. 아니 무슨 늪이라는 운동 뭐 왼발이 빠졌다는 운동. 아니 빠진 김에 하라고. 빠진 김에 왜 철군을 해? 공식 우려를 표명. 어디가 니들이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빠지는 거거든. 야 나는 빠지기 싫은데. 왜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왜 민감하냐? 하필 그 무슨 이상한 회랑 같은 거 길게 하면서 이게 지네 땅에 닿게 만들어놨어. 여기. 아 요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아. 가려면 아예 없애든가. 뭐 지들 편한다고 벙커링해서 이 서플라이를 막아놓고 그게 중국하고 다요. 이게 미묘하겠다. 아니 얘네 입장에서는 야 뒷문 백도어 만들어놓고 가면 어떡해. 이거 없애든가. 그러면 이거 닿잖아. 게다가 여기 닿는 데가 신장 위구르야. 여기 탈레반이거든요. 위구르 이슬람이죠. 여기도 이슬람이에요. 이슬람과 이슬람인데 게다가 뭐 중국은 아니라 그러지만 이쪽에서 지금 이슬람들 전부 다 수용소 넣고 이거 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이 미국 왔으니까 미국하고 싸우느라고 시선을 안 돌리고 있는데 이미 돌리고 있어요. 아니 우리 친구들 왜 때려 하는 거죠. 물론 중국이 힘이 세니까 뭐라고 못하겠지만 뭐 미국은 힘이 약한데 뭐라고 하나? 얘네는 뒤가 없어요. 뭐 나라 대 나라야 힘이고 뭐고 중요하지. 어차피 우린 약한데 뭐 뒤가 게릴라전은 뭐 뒤가 있어서 하나? 미국이 힘이 없어서 게릴라전 하는 건 아니잖아. 게다가 길을 뚫어놨어. 그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막든가. 회랑 뭐 악한 회랑인지 뭔지 이거 없애든가. 여기다가 신장이거로 다 있는데 이거 어쩌라는 거냐. 미국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안 하고 어디 도망을 가. 게다가 요즘에 이슬람에서 위구르 탄압이 이슬람 탄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 이슬람 엄청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슬람 그러면 강력한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와 뭐 무기 뭐 이런 거잖아. 떠오르 총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 테러 뭐 이런 거. 중국이 이슬람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 위구르 쪽하고 탄압을 하는데 이슬람의 공족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를 미국이 눌러왔는데 형 손 들고 가는 거잖아. 항복. 알아서 해라. 항복하니까 중국은 아니 뭐 이런 제대로 하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빈번했기 때문에 위구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와칸 회랑이 뚫려 있으니까 안 되겠다. 저러고 미국이 가면은 이제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 와칸 회랑에 중국이 군사훈련 기지를 건설해. 저기는 저기대로 벙커 만들고 있죠. 이렇게 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야 자기들 보기에는 여기가 테러거든요. 미스터 테러리스트. 빠꾸 없는 테러리스트들이 있는데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되는데 얘들이 미국이 가. 얘들이 여기 와서 뭘 할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벙커 만들고 있어요. 군사기지. 막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막겠다고 지금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단절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 아 안돼. 아 이게 영국 걔네들이 러시아 지들끼리 싸우다가 뭐 이상한 거 뒷문 만들어 놓고 지금 고생은 내가 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물론 이쪽 이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얘네들 보면 1대1로라 그러잖아. 중국은 지들이 나올 때는 1대1로고 들어가는 건 막아. 얘들 입장에선 그런 거죠. 아니 뭐 왔다 갔다 할 때는 길이고 들어갈 때는 벙커냐? 뭐 이게 뭐 서플라이 뭐 스타2에선 서플라이 내리고 올리고 하잖아요. 아, 이게 문 열고 닫어? 야 이게 장난하냐고. 나오는 거는 1대1로고 들어가는 건 봉쇄냐. 그러니까 이슬람 이쪽에서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자기들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도 그런데 요즘에는 테러의 타겟이 야 혹시 중국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데 물론 이슬람 애들도 생각을 하겠죠. 미국은 테러를 하더라도 뭔가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만약에 중국을 잘못 때리면 얘네도 조금 빠꾸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금 빠꾸 없기 때문에 야 얘네는 진짜 폭격 날릴 수 있거든. 거기를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미국은 좀 때릴 수 있어도 중국은 좀 서로 만만치 않죠. 이 와중에 발을 빼고 있는 미국은 아프간에서 발을 빼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기 신장 위구르에 있는 무장단체 이슬람 운동을 하는 ETIM의 팀이라고 있는데 너희들 테러단체를 해제해줄게. 마음대로 테러하란 말이죠. 야, 집 가면서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괜찮아. 해제해줄게. 우리는 몰라. 손을 딱 댔어요. 해제하고 이들의 중국 테러를 묵인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해제. 야 이게 뭐 싸우란 거죠. 이렇게 뭐 뒤로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형은 몰라. 형 딴 데 본다. 마음대로 하고 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천하의 뭐 이런 상황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일이 1800년, 1900년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던 이 세계 갈라먹는 싸움. 러시아가 위를 갈라먹고 영국, 프랑스가 아래를 갈라먹는 이 큰 싸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와중에 벌어지는 일이 돼 버린 거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38선 갈린 게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큰 흐름 중에 거의 껴서 갈렸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여기도 있거든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얘기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이 러시아가 왔다가 이거 별거 얼음밖에 없으니까 팔아먹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팔아먹고 간 건 맞는데 여기서도 내려갑니다. 당시 러시아가 야 뭐 없나? 쓱쓱 내려가 봐요. 내려가다 보니까 이쪽은 당시에 캐나다, 영국이죠. 뭐 그레이트 게임 어쩌고 하니까 얘네하고 싸우는 거니까 해서 이렇게 살짝 오른쪽에 붙어갖고 해변가로 내려갑니다. 가면 여긴 영국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를 보니까 당시에는 별게 없죠. 비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드디어 뭐 금광을 찾아서 하면서 미국 애들이 조금 이쪽에 와 있고 뭐 텅 비어 있는 느낌? 여기다가 자기들 요새도 만들어요. 캘리포니아에 자기 요새 만들고 미국하고 이제 싸바싸하고, 당시에 미국은 그래도 영국과 약간 같은 나라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었어.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땅을 볼 수도 있어요. 여기는 러시아 거. 야 여기 러시아 거면 장난 아닌데 하여튼 캘리포니아죠. 게다가 러시아가 당시에 어떤 일도 하냐, 오른쪽은 여기는 영국이고요, 여기는 미국이고 자기네는 요렇게 지금 내려온 거 아니야. 포를 떠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 더 갈 데 없나 살펴보다가 하와이까지 갑니다. 실화입니다. 1817년 러시아가 하와이에 러시아 요새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힘이 안 약해졌으면 이게 러시아에 이렇게 하와이도 러시아 할 수 있었죠. 러시아 요새 건설하고 힘이 안 약해졌으면 여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영국이고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게임에 다 막혔는데 저 극동쪽으로 저 오른쪽으로 만약 성공해서 내려왔으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게 하와이에 있는 러시아 기지 터랍니다. 가면 있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포트가 있다는데 하여튼 저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거대한 꿈을 꾸는 와중에 가운데서 크림 전쟁으로 박살났죠. 러시아가 박살이 나면서 러시아 제국이 약해져갖고 더 이상 여기서 뭐니까 얘들을 불러다가 뭔가 싸워야겠는데, 부르려고 보니까 이쪽에 영국이 있잖아. 영국이 들어오면은 싸울 힘도 없을 거고 질 것 같고 남 주기 싫고, 그래서 얘 줬죠. 남 주기 싫고 캐나다 주기 싫은 거죠. 당시 영국이죠. 캐나다 영국 주긴 싫고 누군가 줘야겠는데 뭐 없나 보니까 어차피 밀릴 거 주고 간 거죠. 만약에 크림 전쟁 같은 거를 안 했던지, 크림 전쟁의 승자가 됐다든지 러시아의 힘이 세졌다면은 아까 전에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게임에서 결국에 졌죠. 이 그레이트 게임에서 지게 된 게 지금의 여기가 캐나다, 여기가 미국이 되면서 이 게임에서 이긴, 사실상 영국이 미국도 영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후손 비슷한 거니까 캐나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에는 뭐 나중에 소련이 됐지만 이쪽으로 승리가 되면서 북미 쪽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게임의 결과가 났습니다.